자, 여러분.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신 패키지 여행의 가이드 모드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. 자, 여러분.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? 예, 이 산속에서 드시니까 또 별다른 맛이죠? 예, 여러분이 이제 곧 이 버스에 승차하셔가지고요. 약 한 2, 30분 후면은 여러분의 목적지인 이 카노사 성에 도착하는데요. 그 전에 약간 밑바탕이 되는 지식이 있으면은요. 더욱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카노사 성에 관광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가 보통 그 카노사 구룡이라고 하는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보면은요, 보통 요런 그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그림 보이시죠? 예, 여기에 보면은 황제가 있고, 교황님이 있고, 또한 그 사이에 미스테리한 여자분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여자분의 이름은 마틸데라고 하는 여자고요. 이 황제 이름은 구체적으로는 하인리 4세고요. 이 교황님은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. 근데 이분들이 그 전에 어떤 도대체 숙명적인 운명에 여기서 이렇게 만났는지 그 전 단계를 아시면은 더욱더 재밌겠죠? 자, 첫 번째는요. 이 황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하인리 4세. 예, 여러분,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갈라진 이후에요. 이 서로마는 말이 그렇지 결국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됩니다. 근데 그 중에서 강력한 게르만족의 일족인 프랑크족이 가장 힘이 있어서 거기를 갖다가 크게 차지하는데, 그 당시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역사적인 샤를마뉴 대제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 샤를마뉴 대제가 돌아가신 이후에는요, 결국은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갖다 삼형제였기 때문에 딱딱 칼로 자르듯이 세 등분을 해서 놓아줍니다. 그래서 이 동쪽은 지금의 독일이 되고요, 이 중간은 바로 이탈리아가 되면서 서쪽은 프랑스가 되는 역사적인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.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중프랑크는 결국 시들시들해져 갖고요. 동서프랑크로 다시 이제 양분되는데, 동프랑크에서 다시 프랑크족은 아니지만은 독일의 작센 자손 중에요. 유명한 또 한물에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, 이것이 바로 오토 대왕입니다. 오토 대왕은 옆에 있는 헝가리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이탈리아까지 영향력을 맞이하는 큰 땅을 차지하면서요,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왕관을 받아쓰는 그런 인물입니다. 그래서 오토 대제의 자손이 바로 카노사 굴욕의 주인공이 되는 하인리 4세의 아버지인 하인리 3세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. 근데 이 하인리 3세 때는 어떤 시대냐? 여러분, 그 당시에는요, 교황과 황제 간에 갈등이 있던 시대입니다. 왜? 자,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. 교황님은 그 당시로서는 크리스토교가 모든 정신 세계를 지배하니까 제일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은 맞는데, 교황님은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. 어떤 약점? 예, 교황님은 실질적인 군대가 없습니다. 그런데 황제는 또 어떻죠? 황제는 정말로 군대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힘은 다 있는데,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자기가 교황보다 더 높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, 둘이 사이가 좋을 때는 아주 공존하면서 잘 이렇게 양립해 나가다가요, 갈등이 심해질 때는 서로가 싸우게 됩니다. 그래서 하인리 4세의 아버지가 되는 하인리 3세는 머리를 싹 써가지고 제국교회 정책을 벌입니다. 이것은 무슨 말이냐? 좋다. 내가 교황님보다 밑에인 거는 모양새는 갖추지만은 사실적으로는요, 그 밑에 있는 모든 주교나 성직자, 심지어는요, 교황님 선출권마저 자기의 영향력으로 다 조종을 합니다. 그렇게 되니까 황제 맘대로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죠. 예,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그 하인리 4세의 아버지인 하인리 3세면서요, 그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사용한 게 하인리 4세입니다. 자, 이제는 황제는 끝났고요. 이 두 번째, 그 가운데 있는 미스테리한 여자 마틸데는 누구냐?
예, 이 마틸데는요, 이 하이니 4세의 아버지인 하이니 3세 때 얘기입니다. 그 당시에 그의 영향력이 있던 이탈리아의 땅에서요, 이 모종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. 예, 이 이탈리아에서요, 토스카나 지방에 있던 이 보나파시오 백작이 이 암살을 당합니다. 그래서 이 급작히 그 영지를 보존하고자 그 부인인 베아트리체가요, 자기 사촌인 고드프리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 고드프리가 그 반대 세력을 다 물리쳐 주기는 하는데 이 고드프리 역시 이 야심갑니다.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하고 이 황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. 그러니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그 하인리 3세가 그냥 두질 않겠죠? 예,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옵니다. 그러니까 이 고드프리가요, 이 겁나서 바로 이 남쪽으로 내뺍니다. 그래서 도착한 황제에게 이 베아트리체는 이 자기 영지를 잘 이 보존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, 이 황제는 어떠한 엉뚱한 세력인지 이 베아트리체와 그의 맏딸인 이 마틸데 만을 데리고서 이 독일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. 그 이탈리아에는 이 마틸데의 많은 자기 형제들 자매들도 있었는데 유독 이 마틸데만 데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. 그런데 나중에 마틸데가 그 독일에서 자라면서 소식을 들었는데요, 이탈리아의 땅에 남아있던 자기네 그 형제 자매들이 모두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, 이거는 틀림없이 이 하이니 4세 아버지인 하이니 3세가 이 다 암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,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이 복수심을 이 갈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마틸데까지도 정리가 됐죠? 이 마지막으로는 이 교황님이 계십니다. 이 그 당시로는요, 이 크리스토교가 이 부패가 많이 돼갖고 성직 매매가 심합니다. 이 심지어는 이 교황님마저도 이 황제의 입김에 의해서 선출되고 하는 이런 실정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토교 내에서도 개혁의 바람이 부는데, 그 중심이 되는 게 저 프랑스의 보르고뉴 지방에서 이 큘린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것이 점차 이 교황청까지도 이 밀려 들어와서 그 당시에 힐덴부르크 그 수도사가 이것을 개혁을 이 교황청 내에서 주도하게 되겠는데, 이분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 이 교황님이십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첫 단계로서는 이 황제의 입김에서 벗어난 교황님을 선출하고요, 이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 개혁 교황으로서 교황님에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그러면은 이제는 이러한 교황님과 그 다음에 저러한 이 황제, 그 다음에 복수심의 같은 마틸데, 이 세 명의 이 흥미진진한 얘기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? 자,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직접 이 카노사 이 성에 가셔가지고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. 예, 여러분, 제 뒤에 멋있는 이 카노사 성이 보이죠? 예,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국교회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성직자들을 자기 수족으로 두어 가지고 이 제국을 통치하려는 이 황제와, 그 다음에 이런 그 황제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이 교황권을 확립하려고 하는 이 교황 간에 이 싸움이 없었겠죠? 그래서 그 1라운드는요, 이 교황께서 이 로마 이 교구 안에 있는 이 황제의 입김하에 있는 5명의 고문 이 주교단을 갖다가 해임시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황제는 여기에 맞받아쳐 가지고요, 그 당시에 그 교황의 스캔들을 이용해 가지고 교황을 폐위시키려고 합니다. 그 스캔들이 뭐냐? 예, 그것이 바로 이때 마틸데가 등장합니다. 이 마틸데는요, 이 황제의 아버지가 자기 그 형제들을 갖다 죽였다는 복수심에 그 당시에 반대 세력인 이 교황님에게 접근해 가지고 황제를 몰아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바깥 세상에는 당연히 스캔들로 이 벌어지게 되겠죠.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 갖고 황제는요, 이 25명의 독일에 있는 주교들과 함께 이 교황을 폐위시키자고 결의합니다. 이 소식을 들은 이 교황, 이 상당히 화가 나셨겠죠. 그래갖고 이번에는 이 황제를 파문시킵니다.
여러분, 그 당시에 이 파문이라고 하면은요, 황제의 그냥 세례가 개인적으로 박탈당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가 지배하고 있는 그 영토 내에서 모든 미사를 볼 수가 없고요. 그 외에 뭐 장례 미사, 그 다음에 세례식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주민들로 하여금 이 황제의 압박을 가하게 만드는 겁니다. 뿐만 아니라 이 황제를 갖다가 노리는 어떠한 군주도 자유롭게 이 황제를 쫓아내고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아예 그 공표된 그 자유권을 주는 거거든요. 이번에는 그 황제가 이 코너에 몰렸겠죠. 그래서 그 슈파르타 성이라고 하는 독일의 성에 몇 개월을 갖다가 숨어 지내다가요, 아무래도 안 되게 됐는지 결국에는 결심을 해서 그 추운 이 겨울에요, 그 추운 그 알프스산을 넘어가지고 결국은 이 카노사 성 문 앞에 와가지고 그 역사적인 사건, 약 3일간 이 맨발로 자기의 파문을 철회할 걸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데가 바로 이 카노사 성이 되겠습니다. 예, 이곳 카스텔로 성 밑에 들어가는 추위배는요, 이 책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바로 이 3명의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마틸데의 사진이 걸려 있네요. 예, 여러분,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한 번 밉네요.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요, 여기에 그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 주중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. 이 주말에 예약한 사람에 의해서만 소수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렇지만은 이 여행이라는 거는 또 예상치 않은 이 나쁜 점이 있다면은 또 예상치 않은 또 기쁨도 그 발견하는 거니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그 여러분이 보시는 이 카노사 이 성에요, 결국은 황제가 3일 동안 이 맨발에 추운 데서 이 무릎을 꿇고 이 교황님에게 이 용서를 빌어가지고요, 결국은 용서를 받았습니다. 또 교황님으로서도 이 용서를 안 해줄 수 없는 게,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의 이 모토가 뭡니까? 모든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쨌거나 그렇게 용서를 받은 황제는 이 독일에 돌아갔지만은요, 이 마음은 아주 음흉하게 그 당시에 용서는 그 자기의 위기를 갖다가 벗어나려는 술수였을 뿐이었습니다. 결국은 그 독일에 돌아가서는요, 남쪽에 있는 노르만족과 손을 잡고요, 결국은 교황님을 갖다 공격하게 됩니다. 다급해진 교황님은 결국 그 남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는 로마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살레르노라는 곳에 돌아가시게 됩니다. 그러면 교황님을 물리친 황제는 또 잘 됐느냐? 황제 역시 끝이 좋지 못합니다.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갖고요, 황제 자리를 뺏기게 되는데, 그 다음 황제가 하인리 5세입니다. 하인리 5세는요, 그 후에 있던 그 칼리토스 2세라는 교황과 협약을 맺습니다. 그것이 그 유명한 브룸스 협약인데요. 이로써 황제는 교황의 선출권에 간섭을 안 하고 교황의 권위를 갖다가 존중해 준다는 그런 협약을 맺습니다. 그래서 이로써 제일 그 교황권의 절정에 서게 되는데, 그 이후로는요,
교환권은 급속도로 다시 또 추락합니다. 이것이 역사겠죠? 어쨌거나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그 세계사에 있던 그 짤막하게 배웠던 이 카노사의 굴욕에는 이렇듯 권모 술수, 그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거는 이 배신과 그 여인의 한이 서린 복수, 이런 것이 들어왔는 아주 이 재밌는 사건이죠. 자, 여러분, 저는 이 카노사의 굴욕에 대한 이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요. 또 다음 여행지로 저는 떠납니다. 자, 여러분, 다음에 더 재밌는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뵐 때까지, 그러면 여러분 안녕.